3절 전기회로의 법칙입니다. 이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이 뭐냐라고 아마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이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의 핵심이 됩니다. I는 R분의 V. 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I는 뭐냐? I는 전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R은 저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V는 전압에 해당합니다. 내가 만약에 전류를 많이 흘려보내고 싶다면 전압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식을 V로 유도하고 싶다. V는 그러면 양쪽에다가 R 곱해주게 되면은 I, R이고, 또 R은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이거 서로 자리 바꾸게 되면요. R은 I분의 V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 되는 거고,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 되는 거고, V는 IR 이렇게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옴의 법칙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전압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10V고, 여기가 2옴이고, 여기 몇 암페어가 흐를까요? 이걸 내가 알고 싶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면은 I는 이렇게 되죠. I는 R분의 V. 그럼 R 값이 2고, 자, 전압이 10이니까 이거는 뭐다? 5암페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류는 얼마? 5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무엇에 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한다? 저항에 반비례한다. 만약에 이 전류랑 저항을 알게 되면 또 뭘 알 수 있어요? 전압을 알 수 있죠. V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IR. 이 저항도 알 수 있죠. R은 어떻게 돼요? I분의 V. 그러니까 이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도 공짜로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법칙? 옴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13페이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식 1-8에 옴의 법칙 딱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I는 R분의 V, V는 IR 그런 것들도 이제 쭉 있게 되죠.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자, 14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저항의 접속이 있죠. 저항의 접속. 이 저항의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항을 내가 지금은 하나를 놨는데 이거를 병렬로 놓냐, 직렬로 놓냐, 이 직병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사실은 초등학생 때 우리가 꼬마 전고를 가지고 다 연습을 했던 겁니다. 저항을 연결하는 경우는 자, 직렬 접속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항을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첫 번째 저항이라고 해서 R1, 두 번째 저항이라고 해서 R2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직렬이죠. 다음에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나란히 놓는 거죠. 나란히 병자로. 이렇게 놓으면은 병렬이죠. R1, 그 다음에 R2. 병렬로 병렬.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직병렬도 있어요. 직병렬. 직병렬은 직렬로도 놓고, 그 다음에 병렬로도 놓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R1, R2, R3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직렬과 병렬이 혼합 형태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직렬로 놓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저항 하나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이 저항 두 개를 방해하는 거고 전류가 어쨌든 일정하게 흐르는 거고 병렬은 자 전류가 여기까지 흘렀다가 위로 일부 가고 밑으로 일부 가게 되는 거고 직병렬은 자 여기 저항 거치고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 저항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와 병렬로 접속했을 때 이 저항값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항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의 저항 계산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때 합성 저항이라고 해서 전체 저항은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직렬일 때는요. 그래서 R1 플러스 R2 이렇게 두 개. 만약에 세 개, 네 개 있다고 하면은 그냥 더하기만 계속 해주면 되죠. 만약에 15ohm짜리가 10개 있다 그럼 10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이 저항이면요 병렬로 있게 되면 R0는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분의 1, 분의 1, 분의 1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저항이 3개 있다, 4개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R3 분의 1 플러스 R4 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 통분을 하게 되면은 R1 플러스 R2 합분의 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합분의 곱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직병렬로 있게 된 이런 구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R2, R3를 합분의 곱한 것과 R1을 더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때의 합성 저항 R0는 이렇게 됩니다.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합분의 곱 R2 곱하기 R3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자, 또 계속 갑니다. 동일 저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동일 저항. 예를 들어 R5이 N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직렬일 때는 R5이 N개, 그러니까 만약에 15이 5개 그러면요 50이죠. 왜? R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N 개수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병렬일 때는요 합성 저항은 이렇게 됩니다. R을 어떻게 돼요? N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미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예를 들어 15미 5개 이렇게 보죠. 합성 저항이 얼마인지. 그러면 15미 5개면은 이 전체 저항은 다 직렬로 놨을 때에는 15미 5개면 얼마 돼요? 55미 되는 거고요. 다음에 병렬일 때는요 15미 이걸 5개로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뭐라고 할까? n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n분의 1. 전체 저항을 개수로 나누게 되면 합성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합성 저항을 만약에 가장 크게 하는 거, 똑같은 저항이 있을 때는 저항을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다 직렬로 연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을 가장 작게 하는 방법은요, 이걸 다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렬, 병렬 요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게 됩니다. 자,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죠. 자, 이거 저는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저항을 이번에 다 직렬로 접속했을 때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항의 직렬 접속입니다. 그림에서는 저항을 3개를 직렬로 접속했네요.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저항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전압을 걸었습니다. 자, 건전지 표시할 때는 이렇게 직렬을 표시할 때는 이게 전원이고 막대기가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 이름을 저항을 제가 R1이라고 하고 R1, 자, 여기 있는 저항을 R2, 여기 있는 저항을 R3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회로에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되느냐?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전체 합성 저항 R은 R0는 다 직렬이니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세 개를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I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R1에 흐르는 전류나 R2에 흐르는 전류나 R3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다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다 직렬이게 되니까. 그러면은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죠. R분의 V인데 여기서 저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저항의 직렬 접속이죠. 그런데 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있게 돼요. R1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있고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있고 R3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거를 V1, 이거를 V2, V3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V1은 오메 법칙에서 V는 뭐죠? I 곱하기 R이죠. 그러니까 I 곱하기 R1 하면 V1이 되는 겁니다. I 곱하기 R1이 V1이 되고 다음에 V2는 I 곱하기 R2가 되고 다음에 V3는 I 곱하기
3가 되겠죠. 그래서 자, 공급된 전압이 V이고 각각 저항에 걸린 전압 3개를 합치게 되면은 공급된 전압과 똑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V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자,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은 전압이 다 똑같다고 해서 직렬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키르히호프의 제 2법칙, 전압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급된 전압은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와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게 될까요?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는요, 저항이 더 큰 쪽에 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저항이 더 큰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누구에 따라서 틀리게 돼요? 전류에 따라서, 전류가 똑같게 됐을 때 저항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게 됩니까? 저항이 클수록 더 전압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로 보죠. 자, 제가 있는 곳이 여기가 대전이라고 했죠. 자, 저희가 이제 다산학원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대전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를 쭉 줘요. 대전역까지 제가 전기를 보낼게요. 여기서 100V라고 해보죠. 100V. 근데 대전역에 전등을 하나 딱 켠다고 한번 해보죠. 전등을 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전등이라고 하는 게 저항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항인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저항이 반드시 존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전선이라고 하는 게 저항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조금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V를 걸어주게 되면은 자, 이 대전역에 있는 전등이 한 80ohm이라고 해보고 자, 이 전선의 저항이 20ohm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총 몇 볼트가 걸리게 되는 겁니까? 이 대전역으로 가는 게. 이 전체 저항이 얼마예요? 일단 흐르는 전류가 I부터 해보죠. I는 R분의 V가 되니까 저항이 총 100이죠. 100분의 전압이 100이에요. 그럼 1A가 흐르겠죠. 이 회로에는 1A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전역에 걸리는 전압, 이 전등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이니까 1 곱하기 80 하면 얘가 80V.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20V 이렇게 되죠. 그러면 중간에 깎아먹은 게 몇 볼트예요? 20V죠.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항이 크니까. 그럼 중간에 저항이 작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걸리는 전압을 합쳤더니 무엇과 똑같아요? 처음에 내가 걸어줬던 또 전압과 똑같죠? 그래서 키르히호프의 이 법칙은 이겁니다. 말로 할게요. 책이 있으니까.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은, 전압 강하는 전압을 깎아먹은 거예요.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은 공급된 전압과 같다. 이게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15페이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얘기죠. 15페이지. 거기 뭐 표 여러 개 나오는데, 자, 그 밑에 식 여러 개 나오는데, 그게 다 이 얘기 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또 재밌는 거. 두 번째. 병렬 접속. 병렬 접속은 키르히호프의 제 1법칙을 설명할 겁니다. 전류에 대한 법칙을 설명할 거예요. 자,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 다 병렬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여기가 R1, R2, R3, 전압 V.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I인데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또 다릅니다. 여기는 I1이라고 하고 이쪽을 I2라고 하고 이쪽으로 I3라고 해보겠습니다. 왜 다르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내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걸리는 전압은 다 똑같아요. 병렬이기 때문에 R1의 양단, R2의 양단, R3의 양단 다 똑같은데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쭉 갑니다. 쭉 가다 따다다다단 짬 이 점에 와서 세 개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길을 세 개로. 맨 위로 갈 거냐, 중간으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디로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겠습니까?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는 쪽은 저항이 가장 작은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되는 거죠. 저항이 가장
작은 쪽으로 가장 많이 흐르고 큰 쪽으로 가장 적게 흐르고 그래서 세 개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세 개로 나뉘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합쳐지게 되는 거죠. 어느 점에서? 이 지점에서.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다시 I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들어간 전류와 세 개로 나눈 전류는 다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1, 2, 3A가 흘렀다고 하면 공급된 전압은 6A겠죠. 여기도 6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회로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직렬 접속처럼 합성 저항 전체 저항 R0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R3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합성 저항 구하는 거예요. 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흐르는 전류는 I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I는 이 전체 저항분의 R0 분의 전압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I는 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그쵸? 전체 전류라고 하는 거는 각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합친 것과 똑같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I1은 어떻게 보니까 I는 R분의 V 이렇게 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I1은 R1 분의 V 또 I2는 R2 분의 V 또 I3는 R3분의 V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급된 전압이 다 똑같으니까 각각의 전류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처음의 전류와 똑같게 된다. 이런 얘기가 볼 수 있죠. 이건 뭐가 일정하는 거죠? 전류가 전압이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르호프 제1법칙은 전류 법칙으로서 자 이것도 말로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I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어느 한 점에서 임의의 점에서의 인입된 전류와 인출된 전류의 합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키르호프 법칙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법칙이 있습니다. 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입니다. 이미 어떤 임의의 폐회로에서 입력과 출력의 대수합은 0이다. 이렇게 봅시다. 입력과 출력의 대수합은 0이다. 대수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들어온 건 플러스라고 하고 나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 똑같다라는 거죠. 빵이라는 거죠. 네네. 다음에 두 번째. 키르호프의 제2법칙. 이것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전압법칙이죠.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은 공급된 전압과 같다. 이게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페이지에 맨 밑에서. 지금 저항이 3개일 때죠. 그쵸? 합성량 이렇게 가죠. 4개면은 또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2개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2개일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뭐랑 똑같아요? 합분의 곱과 또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7페이지 가자. 거기서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1법칙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도로가 있어요. 삼거리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삼거리. 근데 삼거리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지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나가는 게 여기가 차가 3대 나갔어요. 자, 여기가 7대 나갔어요. 그럼 여기서 몇 대 들어온 겁니까? 몇 대 들어왔어요? 10대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를 플러스로 하고 플러스 1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은 얼마입니까? 합쳐서 빵 되는 거죠. 어느 한 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합은 어떻게 돼요? 같게 되는 거죠. 이 법칙은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여기 다산에서 대전역까지 전기를 보낼 때 설명을 한 거죠. 각각에서 까먹은 걸 다 합치니까 뭐랑 똑같다? 내가 공급했던 것과 어떻게 된다? 일치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페이지는 키르호프의 제1법칙, 그 다음에 2법칙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되겠죠. 전류법칙, 전압법칙입니다. 문제에서는 1법칙이 뭐냐, 2법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1법칙은 전류, 2법칙은 전압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1법칙은 뭐? 전류, 2법칙은 전압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18페이지에 4번 전제 접속입니다.
이제 문제 되게 재밌는데, 건전지를 이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건전지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림으로 그릴게요. 건전지가 하나 있고, 볼록하죠, 이렇게. 자, 이거 건전지가 있는데, 건전지가 1.5V짜리라고 한번 해보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1.5V니까. 근데 이 건전지에도 사실은 어떤 성분이 있게 되냐면은, 이 안에도 저항 성분은 아주 작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어느 전지에나 있게 되는 거죠. 구리선도 저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항이 없는 건 없어요. 완전 초전도체 이런 거나 저항이 없지. 그럼 이 안에 있는 저항은 우리가 이 밖에 있는 저항보다 크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소문자 R로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원래 큰 저항은 대문자 R로 나타냈었죠. 그럼 이거는 전압 뭐예요? V죠. 그럼 이 건전지를 직렬로 몇 개를 접속하냐면은 N개 접속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전체 전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또 이런 문제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전체 전압 혹은 뭐 전전압 이렇게 됩니다. 전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N 개수에다가 뭘 곱한 거? 전압 이렇게 곱한 게 될 겁니다. 그쵸? 다음에 그러면은 전체 저항, 전저항 이건 얼마가 됩니까? 전저항은요. 그럼 개수에다가 역시 뭘 곱하게 된 거예요? 저항을 곱하게 된 거죠. 내부 저항. 그쵸? R을 곱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러 개 연결한 다음에 바깥에다가 어떤 임의의 저항을 하나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여기는 V 볼트, 여기는 내부 저항은 R 오hm, N개.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 전류는 I는 R분의 V죠. 오염수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항이 무슨 저항과 무슨 저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건전지 원래의 저항, 내부 저항과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외부 저항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내부 저항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N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소문자 R 곱하기 N개. 그쵸? 플러스 외부 저항은 얼마예요? 그냥 R이죠. 분의 다음에 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N 곱하기 전압. V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식으로 굳이 외워야 될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딱 내용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I는 R분의 V인데 저항은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 그 다음에 전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뭐 1.5V 0.1oh짜리가 10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밖에다가 예를 들어 뭐 3oh짜리를 넣게 되면은 몇 암페어가 흐르느냐 하면 금방 되는 거죠. 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문제에서만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식 쓰지 않고 문제로 풀 수 있는 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지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건 이제 직렬로 연결했을 때 얘기고 직렬로 연결했을 거.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저항이 어떻게 돼? 내부 저항이 오히려 더 감소하게 되는 거죠. 무엇은 똑같고 전압은 똑같게 되고. 그러니까 I는 R분의 V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직렬일 때 얘기고요. 자, 19페이지 가서 병렬일 때는요. I는 이렇게 되죠. R분의 V인데 저항은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 외부 저항은 근데 R인데 내부 저항은 소문자 R을 뭘로요? N 개수로 나눈 것뿐에 전압은 어땠습니까? 똑같죠? V. 똑같게 되는 겁니다. 병렬로 하게 되면 걸리는 전압은 똑같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전압을 V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어디에서는 R분의 E 이렇게 E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개가 뜻이 조금 달라요. V라고 하는 거는 두 단자 사이의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거는 기전력, 만들어내는 전기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전지일 때는 I는 R분의 V보다는 사실은 R분의 E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맞는 겁니다. 기전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자, 이 두 개의 식은 이 기능사 부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나중에 이제 저기 전기 기기 직류기 파트에서 조금만 다르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R분의 V 혹은 R분의 E 어느 것을 해도 무관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우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몇 가지 나왔는데, 간단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또 이제 또 다르죠. 그쵸? 네, 그래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20페이지. 1번.
오음의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오음의 법칙. I는 어떻게 됩니까? R분의 V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는 무엇에 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해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나번이 맞는 거죠. 2번. 컨덕턴스 25, 저항 R옴, 전압 V볼트, 전류를 I라고 할 때 G와 관계가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번에. 일단 이 G, 저항, G라고 나오는 건 헷갈리니까 저항부터 먼저 구하죠. R은 어떻게 됩니까? 20 보게 되면 I분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R은 I분의 V. 그러면 이걸 컨덕턴스로 나타내게 되면 컨덕턴스는 이 저항분의 1 아닙니까? 저항의 역수죠. 저항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덕턴스로 오음의 법칙을 설명하게 되면 이걸 거꾸로 해서 V분의 I 이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V분의 I. 4번이죠. 3번. 0.25의 컨덕턴스를 가진 저항체에 3A의 전류를 흘리려면 몇 볼트의 전압을 가하면 되겠는가? 일단 문제가 0.25고 그 다음에 3A. 그럼 몇 볼트를 가하면 되겠는가? V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또 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컨덕턴스가. 자, 절대 컨덕턴스로 바로 풀지 말고 저항으로 일단 바꾸십시오. 자, 저항으로 바꿔요. 그러면은 R은 어떻게 됩니까? 컨덕턴스 분의 1이죠. 0.2분의 1이니까 이 저항으로 하면 몇 옴이라고 하는 겁니까? 5옴이라고 하는 거 금방 나오죠. 그때 전압은 V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I가 3이고 컨덕턴스가 5. 그러면 얼마? 15V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다음 4번. 24V의 전원 전압에 의하여 6A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회로의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자, 무조건 저항부터 구합니다. 지금 문제가 24V고 그 다음에 6A예요. 컨덕턴스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항부터 해볼게요. R은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I분의 V. I가 6, V가 24. 그러면은 4옴이죠. 컨덕턴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항분의 1, 역수를 취하게 되니까 4분의 1이 되어서 0.25. 단위는 뭐예요? 모 이렇게 되죠. 0.25 모. 4번이죠. 다음 5번. 직류 250V의 전압에 두 개의 150V용 전압계를 직렬로 접속하여 측정하면 각 계기의 지시값 V1, V2는 각각 몇 볼트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50V짜리 150V용 전압계로 직렬 측정. 그러니까 전원이 여기 일단 250V가 있어요. 250V가 있는데 자, 이 전압계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직렬로 해서 결선을 했대요. 근데 하나는 단 전압기 내부 저항은 15kΩ, 10kΩ. 그래서 15kΩ이고 하나는 10k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000옴, 10,000옴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그럼 각각 몇 볼트를 가리키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재밌는 게, 자, 이거를 V1이라고 하고 이쪽을 V2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두 개 전압기에 나타난 눈금을 합치게 되면은 뭐랑 똑같아야 됩니까? 공급된 전압이니까 250과 똑같아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50과 똑같아지게 되려면 두 개가 합치게 됐을 때 25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서 어떤 게 돼요? 가번은 400. 라번은 400. 그러니까 가와 라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근데 어떤 게 더 많이 걸린다고 했습니까? 전압이. 저항이 더 어떤 쪽에다가 큰 쪽에 많이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항이 15랑 10이니까 15 대 10. 즉 3대 2의 비율로 250이 걸리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V가 얼마? 이게 150V고 여기 비례해서 여기 100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개 합치게 되면 250V가 딱 나오게 되죠. 아니다. 나는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V1은 이렇게 됩니다. V1에 걸리는 전압은 자, 전체 전압 250V 곱하기 두 개를 더한 것분에 15 플러스 10분의 자기 전압 15. 이렇게 하게 되면은 250V에 걸린 전압 알 수 있고요. 다음에 V2에 걸린 전압을 알고 싶다. V2는 250 곱하기 두 개를 합친 것분에 15 플러스 10분의 어떤 거? 자기 거. 두 개 합친 것분에 자기 거에다 전체 전압 곱하게 되면은 비율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즉, 자기께 내가 저항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6번. 2옴의 저항과 3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얼마가 되게 되는가? 6번. 자, 2옴의 저항과 3옴의 저항이 있대요. 일단 두 개를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 합성 저항 얼마가 되는 겁니까?
오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컨덕턴스는 얼마가 돼요? 컨덕턴스 G는 저항분의 1이 되니까 자 이거는 5분의 1이 되는 거고 0.2모 이렇게 되겠네요. 컨덕턴스 0.2모. 답 라번이죠. 7번 다음 회로에서 A, B 간의 합성 저항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이제 재밌는 문제입니다. 하나 자, 이렇게 얘가 1옴이고 2옴, 2옴, 3, 3,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직병렬로 혼합되어 있는 거에 합성을 구할 때에는 병렬을 하나로 합쳐주게 됩니다. 이걸 하나로 합치고 일단 이걸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로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합분의 곱 해도 되고 그러면 4분의 4니까 1이죠. 아니면은 저항을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 게 계속 있으면 개수로 나눠준다고 했죠. 2옴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2 나누기 2 해서 이거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 이렇게 간추리게 되게 되면은 뭐 여기는 앞에는 1옴이고 여기는 합치게 되면 1옴이죠. 자 이것도 어떻게 돼요? 저항을 뭘로 나눠요? 개수로 나누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3옴짜리가 3개 있으니까 얼마가 돼요? 1옴짜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분의 1 이렇게 해도 어차피 1이 되게 되죠. 그러면 1이 직렬로 있으니까 총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 3옴이 되겠죠. 3옴. 답은 몇 번? 답 4번이죠. 7번에. 8번 1, 2, 3옴 저항 3개를 이용하여 합성 저항을 2.2로 만들고자 할 때 접속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8번에는 저항이 1옴 그 다음에 2옴 그 다음에 3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2.2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세 개를 직렬로 접속한대요. 그러면은 자 가번대로 한번 해볼까요? 세 개를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6옴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나번. 자, 세 개를 병렬로 접속한대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분의 1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이것도 숫자가 나오는데 2.2는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답원대로 한번 해볼까요? 답원은 2, 3짜리를 병렬로 연결한 다음에 1옴을 직렬로 연결한다. 자, 한번 해볼게요. 2, 그 다음에 3을 병렬로 연결한 다음에 1옴을 직렬로 연결한대요. 2, 3, 1. 그러면 2, 3짜리 합성 저항은 합분에 곱하게 되니까 2 플러스 3 합분에 2 곱하기 3 플러스 1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됩니까? 5분의 6이니까 1.2가 되거든요. 1.2에다가 1 더하니까 2점이 맞죠. 이게 답이네요. 그렇죠? 답은 몇 번? 답은이 되겠네요. 9번 3옴 저항 5개, 4옴 저항 5개, 그 다음에 5옴 3개가 있다. 이들을 모두 직렬 접속하면은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3옴이 5개니까 3 곱하기 5 플러스 4옴이 5개니까 4 곱하기 5 플러스 5옴이 3개 5 곱하기 3 합치게 되면은 이거 5, 3, 15 5, 4, 20 5, 3, 15 합치게 되면 얼마 이거? 55옴 되겠습니다. 다음 나와봐. 10번 10옴과 15옴의 병렬 회로에서 15옴에 흐르는 전류가 3A라면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자, 일단 병렬 회로라는데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잘 안 될 때는 항상 그림으로 그리고 이 병렬 회로에서 여기가 10옴이고 그 다음에 15옴이고 15옴에 흐르는 전류가 3A래요. 얘가 3A. 그러면 전체 전류가 얼마가 되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 10에 흐르는 것과 15에 흐르는 것 두 개를 합쳤을 때가 전체 전류가 되는 거니까 일단 3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는 거죠. 사실은 가번, 나번은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저항의 비율이 2대 3이죠. 그러면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니까 자, 저항의 비율이 2대 3이면은 전류의 비율은 3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3A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15옴에 15옴에 흐르는 전류가 3A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3A죠. 그러면 저항의 비율이 2대 3이면 전류 비율은 3대 2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몇 A예요? 2A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2랑 3이랑 합쳐서 5A 되겠죠. 전체 전류는 5A가 되죠. 다음 나와봐. 11번 5옴, 15옴, 15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고 전압을 가했더니 15옴의 양단에 30V의 전압이 측정되었다. 이후에 공급되는 전체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11번에. 자, 5, 그 다음에 10, 15, 세 개가 있어요. 자, 어떤 전압을 가했대요? 전압을 가했더니 5옴, 10옴, 15옴. 근데 이 15옴짜리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30V라고 하네요. 30V. 이때 전체 전압은 얼마냐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5, 10, 15니까 비율도 5, 10, 15의 비율로 걸렸을 거예요.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린다니까요. 직렬일 때에는. 그러면 여기가 딱 그 똑같은 비율로 하려면 10이 3배가 됐죠. 30이 됐죠. 그러면 5는 얼마가 될까요? 3배니까 15V가 걸리겠죠. 10은 얼마가 돼요? 3배가 되니까 45V가 걸리게 됐죠. 3개를 다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거 90V가 되죠. 그 걸리는 전압, 전체 전압 얼마? 90V. 답 4번. 1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자, 물어봅니다. 12번. 지금 6, 4가 있고 10, 10이 있네요. 하나, 둘, 하나, 둘, 6, 4, 10, 10. 이거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합치게 되면 얼마입니까? 6, 4 합치게 되면은 합분에 곱하니까 10분의 24니까 2.4 플러스 여기는요 합분에 곱하게 되면은 5 이렇게 나오게 되죠. 7.45. 이거 뭐 너무너무 쉬운 문제. 근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13번. 저항 R1R2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된다?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합분에 곱. 합분에 곱. 답 몇 번? 4번. 14번. 4, 6, 8 세 개 저항을 병렬 접속할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세 개가 다 틀리게 되니까 병렬일 때 어떻게 돼요?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R3 분의 1 분의 1. 그러니까 각각 분의 1 분의 1 분의 1 분의 1이죠. 그쵸? 4, 6, 8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8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이거 1.85옴 정도 나올 겁니다. 1.8. 가봐. 15번. 키르히호프 법칙을 맞게 설명한 것은 자, 어떤 거라고 했어요? 1법칙이 전류에 대한 거, 2법칙이 전압에 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쭉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답안이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 놈 딱 두 놈 딱 찍으면 됩니다. 가번은 보세요. 가번은 1법칙은 전압에 대한 거라고 그러죠. 나번의 1법칙은 전류에 관한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가 서로 맞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린 둘 중에 한 놈에 손 들어주면 되죠. 1법칙은 뭐에 대한 거? 전류에 대한 거죠. 자, 나번. 16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15짜리 전지 10개를 직렬로 접속한 전원에 4.5옴의 전구를 접속하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전압이 1.5V짜리가 일단 10개 있다고 하니까 몇 볼트가 됩니까? 총 15V가 되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은 0.15짜리가 10개 있으니까 저항은 1.5옴이 되겠죠. 왜 그런지 아시죠? 곱하기 개수하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다가 외부에다가 연결을 했는데 저항을 이 저항이 몇 옴이냐고 하면 4.5옴이래요. 그럼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고 있죠.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죠. 그러면 I는 R분의 V면 R 저항은 4.5랑 1.5 합치게 되니까 R은 6분의 전압은 얼마가 돼? 15가 되죠. 얼마? 2.5. 2.5A 답. 너무 쉽죠? 네. 다음에 17번. 기전력 2 내부 저항 R인 전지 N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이것의 외부 저항을 연결했을 때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똑같죠 지금. I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R분의 V라고 했어요. 일단 R분의 2라고 하죠. 여기는 2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N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 합친 것분의 2인데 자 이것은 내부 저항이 N개 있다고 하니까 N개 R 플러스 외부 저항 R분의 그 다음에 N개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지 직렬 접속식은 라번이 되죠. 18번. 기전력 V0 내부 저항 R옴인 N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하였다. 전체 내부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전체 내부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그쵸? N 곱하기 R 되게 되는 거죠. N 곱하기 R. 나봐. 19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5옴인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 접속하여 단락시켰을 때의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19번은 재밌는 문제입니다. 일단 1.5V짜리가 5개니까 전압이 7.5V 되죠.
그럼 내부 저항이 0.2짜리가 5개 있으니까 1옴이 되죠. 이거를 그냥 단락시켰대요. 그냥 이렇게. 자, 쇼트 시켰대요. 연결시켰대요. 그 밑에 흐르는 전류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고 있죠. 그럼 I는 R분의 V니까 저항이 1이고 전압이 7.5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요? 7.5 암페어가 되죠. 7.5 암페어. 답은 7.5. 20번. 100볼트에서 5A 흐르는 전열기에 120볼트를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20번. 100볼트에서 5A 흐르는 거에다가 120볼트를 가하면은 몇 암페어가 흐르게 되겠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일단 100볼트 5A 하게 되면 이 회로의 저항이 얼마란 얘기예요? I는 R은 I분의 V면 I가 5분의 100 하면은 20옴이죠. 자, 거기다가 120볼트를 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흐르는 전류 물어보는 거니까 I는 R분의 V인데 이 회로가 저항이 원래 20이라고요. 거기다가 전압을 120 했더니 흐르는 전류는 6A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몇 번? 나와봐. 21번. 다음 중 저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브릿지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저저항 측정이죠. 답은 뭐냐면은 켈빈 더블 브릿지입니다. 켈빈 더블 브릿지.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더블 들어가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항이죠. 그쵸? 들어가면 더블입니다. 그죠? 저가 2번 들어갔잖아요. 저항 측정하면 뭐라고요? 앞으로 더블이라고요. 예. 근데 암기가 잘 안 되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외울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 풀어봤는데, 어쨌든 2번. 이 신규 동영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예제를 제가 이제 대폭 증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다양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동영상 자격증 시험 공부한다고 하면은 뭐 10년치만 외우세요. 뭐 아는 형에게 물어봤더니, 야, 아는 형이 무슨 뭐 학원이냐, 무슨 동영상 강의를 듣냐, 그냥 10년치 그냥 책 하나 사다가 그냥 주구장창 외우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게 10년 전에는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통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지금 보세요. 오메 법칙 하나만 가지고도 무수한 문제, 20가지 다른 종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형식의 문제를 내가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것대로 학습을 하십시오. 정기 공부, 외워도 자격증을 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우게 되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벼락치기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본문에 의거한 공부. 그런 공부 하시기 위해서는 이 동영상 강의랑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강의 뭐 노트북에다가도 놓고 컴퓨터에다가 놓고 집에 있는 거에다 저장하고 핸드폰에다 저장하고 PMP 저장하고 태블릿 PC 저장하고 휴대폰에다가도 저장해서 MP3로도 막 듣고 차 안에서 듣고 여러 가지로 공부하시게 됩니다. 반복 학습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얼굴을 아주 질릴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 것까지 딱 하면은 벌써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